성공이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급 사무실의 문 여닫는 소리와 함께 중년 남성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강남 한복판 20층짜리 사옥의 회장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옛 생각이 납니다. 30년 전 좁은 창고에서 목수일을 시작하던 그때가. 제 이름은 강대성, 올해 57세입니다. 남성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강가구는 연매출 100억의 중견기업입니다. 백화점 가구 매장 1위, 호텔 가구 납품 시장 점유율 60%. 주위에선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르죠.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돈으로 자식들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아내는 항상 웃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선 더더욱 씩씩했죠.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여보 하며 부르며 강대성 씨에게 당부합니다. 애들에게 엄마 빈자리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 막내 민석이 아직 어린데 잘 부탁해요. 임종 직전 아내가 제 손을 잡고 한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려 했죠. 엄마의 빈자리는 돈으로 채워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이 외제차를 달라 하면 사주고, 둘째가 명품백을 달라 하면 사주고, 막내가 도박빚을 졌다고 하면 그것까지 참고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네요.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 회의실. 큰아들 민우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미국 MBA 출신의 완벽한 수트핏.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한 후계자죠.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30% 성장했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 진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회사는 더 성장할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요란한 박수 소리가 가득합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치지만 전 압니다. 저 화려한 실적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지난주 회계팀에서 받은 보고서가 떠오르네요. 회계팀 본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해외 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실제 거래액의 30%가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둘째 미라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만 명. 매일 새로운 명품, 호화로운 파티 사진으로 도배됩니다. SNS 알림음 수시로 올려댑니다. 영상 속 딸 미라가 신이 나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언박싱이에요. 파리에서 막 도착한 리미티드 에디션 백인데요. 가격 궁금하시죠? 얼마 안 해요. 3천만 원 정도? 하지만 그녀의 인생도 가짜입니다. 명품은 대여하거나 사서 반품하기 일수. 팔로워도 대부분 구매한 가짜 계정이죠. 그리고 매달 제 카드로 수천만 원씩 긁어댑니다. 막내 민석. 겉보기엔 호주 명문대 호텔 경영학과를 나온 엘리트. 하지만 실상은 카지노 소음이 가득합니다. Sir, your bet please. 민석이가 가지고 있던 코인을 모두 던지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올인 다 걸겠습니다. 그렇게 민석이는 카지노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고 귀국했습니다. 지난달 큰아들의 또 다른 비리가 발각됐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보고받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회장님, 민우 부사장님이 자주 드나드는 강남의 한 룸살롱 업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매달 5천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가 그곳에서 결제되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그곳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사 임원들과 은밀한 거래가 오가는 곳이었죠. 우리 회사의 신제품 정보, 기술 자료들이 건너간 대가로 매달 비자금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우는 강대성 회장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아버지께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절대적으로 신뢰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회사 후계자로서 회사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둘째 미라의 SNS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수시로 울려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프랑스 샤토에서 와인 파티를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파티는 강남 모텔 옥상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포토샵으로 배경을 합성하고 대여한 드레스에 가짜 명품으로 꾸민 허세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급하게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받은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강 회장님, 따님 명의로 개설된 다단계 투자 계좌들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만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SNS 인기를 이용해 20대 여성들을 현혹했더군요. 수익률 보장된 주식 투자라며 수십억을 끌어모아 먹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민석은 더 악랄했습니다. 막내 민석의 추악한 실체는 단순한 도박꾼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겨울 호주 멜버른의 한 카지노. 민석은 이미 300만 호주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주사위 굴리는 소리와 주변의 소음이 가득한 카지노장입니다. Sir, you've lost everything. Wait. Just one more game. I'll bet my father's company. 회사 주식을 담보로 걸려던 찰나 카지노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한국으로 도피한 민석은 더 위험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올해 초 서울 강남의 한 지하 도박장. 민석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의 단골이 됐습니다. 거기서 만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들과 어울리며 회사 직원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죠. 회장님, 민석 이사님이 저의 가족 사진을 보내면서 급여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협박합니다. 이사님 도박빚 때문에 저희 집에 매일 밤 깡패들이 찾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아내의 유품이 보관된 금고가 비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건 민석이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내 반지예요. 알고 보니 민석은 어머니의 유품들을 전당포에 맡겼더군요. 반지, 목걸이, 심지어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까지 도박 자금으로 쓰기 위해. 그리고 지난주 충격적인 사실을 또 발견했습니다. 민석이 회사 자금 5억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하루 만에 날려버린 거죠. 막내의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건넨 어젯밤 CCTV 영상입니다. 새벽 2시 민석은 조직폭력배 3명과 함께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연구소 문을 따고 신제품 설계 도면을 훔쳐 나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죠. 알고 보니 중국 업체와 거래를 했더군요. 설계 도면 한 장에 5천만 원. 중국 바이어가 말하길 강 이사님이 직접 제안했습니다. 도면 10장만 더 구해주면 20억을 더 주기로 했죠. 그리고 어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석 이사님이 직원 복지기금을, 직원들의 퇴직금과 복지기금 10억을 빼돌려 마카오 카지노에서 탕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 이틀 만에. 민석이는 과거 다짐했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었단 걸 알았을 때 처음으로 가슴이 물리게 아팠습니다. 어젯밤 집 금고를 열어보니 제 여권과 인감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민석이 새벽에 몰래 들어와 금고를 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 소유의 제주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거였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석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 민석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는 살인 청부업자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의뢰하신 대로 진행하면 됩니까? 내 교통사고로 위장해주세요. 보험금까지 챙길 수 있게. 대상이 정말 아버님이 맞으십니까? 심장 소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울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발견된 민석의 다이어리. 거기엔 충격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죠. 아버지만 없으면 된다. 보험금 200억. 회사 지분 40%, 부동산까지. 형과 누나는 설득했다. 다들 준비됐다. 이제 곧. 민석의 방을 뒤져보니 독극물 구매 영수증도 나왔습니다. 청부업자와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백업 플랜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배신. 큰아들과 둘째가 이 계획에 동의했다는 사실. 셋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발견된 내용은 자식들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입니다. 막내 계획 들었지? 이게 제일 깔끔해. 보험금이랑 회사 지분 나누는 건 이미 얘기했잖아. 난 부동산만 받으면 돼. 강남 빌딩이랑 제주도 땅. 회사는 내가 맡고. 어차피 다 팔아서 중국 진출할 거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강 회장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그들은 제 장례식 날짜까지 정해놨더군요. 심지어 뒤풀이 장소까지. 장례식은 다음 달에 하자. 연말 결산 끝나고. 장례식 끝나고 바로 잔금 처리하면 되지.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끊었던 담배를 피웠습니다. 30년간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제 목숨값까지 나누고 있다니. 그때 문득 병원 진단서가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받은 건강검진 결과 스트레스성 위궤양, 심장질환 초기. 병원 진단서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질환이 심각합니다. 위궤양도 있고 이대로 가면 1년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자식들은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는데 몸은 이미 그들의 계획에 맞춰가고 있었으니까요. 책상 서랍 속에는 15년 전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의 부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네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내가 아이들의 인성까지 망쳐버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 부성애를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첫 번째 복수는 큰아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여느 때처럼 자신만만한 얼굴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다음은 해외 사업 실적 보고. 그때 제가 USB를 꺼냈습니다. 민우의 비리 증거가 담긴 스크린에는 민우가 경쟁사와 거래하는 장면, 비자금 계좌 내역, 횡령 증거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아니 아버지게 무슨. 그리고 마지막 장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사본. 이미 오늘 아침 민우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였죠. 문이 벌컥 열리며 검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우 씨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민우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미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갑자기 제 계좌가 다 묶였어요. 인스타도 계정이 삭제됐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둘째 미라의 몰락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TV 뉴스 오프닝에 나옵니다. SNS 스타 강미라 씨의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50만 팔로워는 모두 구매한 가짜 계정이었으며 미라의 가짜 인생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은 모두 대여했거나 중고거래로 돌려막기 한 것. 호화로운 파티는 모텔 옥상에서 찍은 가짜 세팅. 해외여행도 대부분 합성된 사진이었죠.
미라의 핸드폰 알림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사기꾼이었네. 환불해줘. 투자금 당장 돌려내. 고소각 나왔다. 제가 고용한 해커팀이 미라의 모든 SNS 계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기 시작했죠. 아, 웃겨. 저 바보들은 진짜로 내가 산 줄 알아. 아빠 카드로 산 거 인증하고 바로 반품하면 되지. 그리고 또 더 비싼 걸 사서 보여주고 반품하고. 그리고 결정타. 미라가 운영한 다단계 투자 사기의 모든 증거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미라의 집 근처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강미라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빠,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나요. 이거 안 나요. 난 잘못 없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는 거야. 니들이 뭔데 이래. 내가 강가구 둘째야. 하지만 이제 와서 늦었죠. 이미 피해자 300명의 고소장이 접수된 후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 민석의 차례. 그의 몰락은 가장 처참했습니다. 막내 민석의 파멸은 제가 가장 공들여 준비했습니다. 먼저 민석이 자주 가는 마카오 카지노에 제가 고용한 작전 조직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민석에게 의도적으로 큰 판을 띄웠죠. 강 이사님, 이번엔 확실한 정보입니다. 이 판에 올인하시면 이때까지 잃었던 돈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민석이는 가지고 있던 칩을 모두 던졌습니다. 좋아. 전부 다 걸겠어. 결과는 뻔했습니다. 15억. 하룻밤 만에 날아갔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둘째로 민석과 결탁한 조폭 조직을 검찰에 일망타진했습니다. 도박장 위치, 자금 흐름, 협박 증거까지 모든 것을 경찰에 넘겼죠. 꼼짝 마. 전원 체포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결정타. 민석이 빼돌린 회사 자금과 직원 복지기금의 행방을 추적해 국세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발 다시는 도박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선물을 보냈죠. 민석의 살인청부 계획이 담긴 증거를. 검찰에 모든 증거가 전달된 그날 밤, 자식 셋이 한꺼번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강가구 회장 자녀들 전원 구속. 충격적인 폐륜 범죄. SNS 스타 강미라. 수백억대 사기 행각 들통. 강가구 후계자. 회사 돈 횡령에 도박판에. 자식들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로 민우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라의 약혼자도 파혼을 선언했죠. 민석의 애인이라던 여자는 이미 다른 재벌가 자제와 만나고 있더군요. 기자들이 가득 몰려 질문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강 회장님, 자녀분들을 고발하신 심정이 어떠십니까? 폐륜 자식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하지만 전 묵묵히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먼저 회사 지분 전량을 직원복지재단으로 이전했습니다. 30년간 함께 해온 직원들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부동산, 강남 빌딩, 제주도 땅, 호텔 지분까지 청소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탐내던 모든 걸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곳에 두고 싶습니다. 구치소에서 자식들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도 보내왔죠. 민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라 아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석 아버지,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더 이상 편지를 읽지 않고 구겨버렸습니다. 마음이 미어지며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죠.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은 그들의 죄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특별 다큐멘터리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오늘 밤 9시 전국 동시 방송됩니다. 1년간 모은 증거들. 민우가 협력업체를 협박하는 영상. 미라가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장면. 민석이 직원들을 폭행하는 CCTV까지. 방송이 나간 후 자식들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민우는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미라는 12년, 민석은 살인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20년을 선고받았죠. 판사가 선언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 도리마저 저버린 폐륜적 행태입니다. 구치소에서 온 마지막 편지. 자식들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모든 게 동생들이 꾸민 일입니다. 미라 오빠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민석 형과 누나가 저를 조종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반갑게 맞아주며 말합니다. 회장님 건강이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어요. 그날은 제가 후원하는 노인복지관 이사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를 지내시다가 이번에 음악 봉사를 시작하신 김지연 선생님이십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까만 진주처럼 반짝이는 눈동자, 우아한 미소, 그리고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음악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하나뿐인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매주 화요일 복지관에서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피아노 선율은 드뷔시 달빛이었습니다. 회장님도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그녀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솔직해졌습니다. 사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하던 곡입니다. 드뷔시의 달빛. 잔잔한 BGM이 들립니다. 저도 이 곡을 특별히 생각해요. 이혼하고 나서 매일 밤 연주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음악 얘기로 시작해서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게 됐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하며 마음을 터놓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일은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당신은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회장님과 같은 입장이에요. 남편이 20살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났더군요.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혼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음악회가 끝난 후였습니다. 퇴근길인데 저녁 드시겠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처음으로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 늘 궁금했어요. 회장님은 왜 매주 제 연주를 들으러 오시는 걸까? 글쎄요. 어쩌면 당신의 연주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아서일까요? 그런데 전 회장님 눈빛이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시더라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득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저녁 제가 피아노를 한 곡 쳐드려도 될까요? 퇴근 후 복지관 당당에서 만났습니다. 회장님이 피아노를 치신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사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배웠던 곡이 딱 하나 있습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자
서툰 듯하지만 정성스러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지연 씨는 감격한 표정으로 강대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력이 꽤 좋으신데요. 매일 밤 연습했거든요. 당신을 만난 후부터. 지연 씨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봅니다. 저를 위해서요? 네. 당신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손길. 긴 터널을 지나 마주한 봄날의 햇살 같았죠. 좀 걸을까요? 봄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습니다. 처음이에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 느낍니다. 봄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매주 화요일 회장님이 오시는 시간만 기다렸어요. 창가에 앉아 연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칵테일 바에 들렀습니다.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 같아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나이. 잔잔한 재즈 BGM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20살 청년처럼 가슴이 설렜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데이트는 조심스럽고도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엔 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보았습니다. 지연 씨는 음악만큼이나 미술에도 조예가 깊었죠. 이 그림 참 따뜻하죠? 마치 우리처럼 인생의 늦가을에 찾아온 봄 같아요. 지연 씨의 말에 따뜻한 멜로디가 마음속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늦가을에 만난 봄이었죠. 어느 날은 한강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많이 망설였어요. 당신의 자식들 이야기를 듣고 그 상처가 너무 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랬군요. 하지만 지연 씨를 만나고 나서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식들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성 씨, 미국에 있는 제 딸이 결혼한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가주셨으면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공식적으로 만난다는 건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으니까요. 네. 같이 가요. 이제는 제가 지연 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지연 씨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강대성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지연 씨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구나. 뉴욕의 결혼식장. 지연 씨의 딸 수진이는 어머니를 꼭 닮은 우아한 신부였습니다. 아름다운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행복한 장소입니다. 엄마, 이분이 항상 말씀하신 강 회장님이세요. 그래. 이제 엄마한테 특별한 사람이 되어주셨어. 수진이는 제게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강 회장님 만나시고 나서 어머니 목소리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지연 씨와 함께 센트럴 파크를 거닐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더군요. 당신을. 저도 수진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지연 씨의 따뜻함을 그대로 닮았네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준비해온 반지를 꺼냈습니다. 센트럴 파크의 밤하늘은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지연 씨,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대성 씨의 손에 작은 벨벳 상자가 쥐어져 있습니다. 곧이어 벨벳 상자를 열고 한쪽 무릎을 꿇고 지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꺼낸 반지를 보며 지연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대성 씨, 저 너무 감동했어요. 이 나이에 프로포즈라니 좀 쑥스럽네요. 하지만 꼭 하고 싶었습니다. 지연 씨, 우리 결혼할까요?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반자로.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런 지연 씨의 눈물을 대성 씨가 말없이 닦아주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함께 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둘이서. 그 소식을 들은 지연의 딸 수진이 달려와서 두 사람을 한 번에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드디어 제게 아버지가 생기는군요. 저도 정말 기뻐요. 세 사람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뉴욕의 밤하늘 아래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뉴욕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자식분들에 대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교도소에서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참회록을 쓰는 것은 물론 동료, 재소자들에게 경영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감형을 위한 연극이라고 하더군요. 민우 씨는 밤마다 내가 나가면 아버지한테 복수하겠다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둘째 미라는 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허세는 계속되어 화장지로 명품백을 만들어 들고 다니며 자신이 여전히 인플루언서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교도소 심리상담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라는 현실과 SNS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교도소 상담사가 말하길 그녀는 매일 아침 화장실 거울 앞에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하는 척 화장을 하고 같은 수감자들을 팔로워라 부르며 돌아다닙니다. 막내 민석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도박 중독 증세가 극에 달해 교도소 내에서 담배를 걸고 다른 수감자들과 도박을 하다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교도소 의무관 말로는 정신과 약물 치료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있어서 곤란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식 준비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 자식에게서 동시에 편지가 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편지 봉투 열어보았습니다. 큰아들 민우의 편지.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사 주식을 팔아 중국에 새 회사를 차리려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참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면회를 와주세요. 둘째 미라의 편지. 아빠, 전 이제 인스타그램도 안 해요. 교도소에서 재봉틀로 가방 만드는 걸 배우고 있어요. 아빠가 보내주신 돈으로 산 명품백들 다 가짜였다고 고백할게요. 그동안 거짓말만 해서 죄송해요. 막내 민석의 편지. 아버지, 전 도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전당포에 맡긴 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어머니의 반지, 제발 찾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해치려 했던 계획, 전부 제 잘못입니다. 편지를 읽은 후 전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불길이 편지를 태우는 동안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완전히 괜찮습니다. 이 편지들, 감형을 위한 연극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며칠 뒤 교도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식들이 편지를 보낸 그날 서로를 원망하며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로챌 수 있을지 여전히 욕심과 이기심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정말 끝이네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1년 후 제주도의 작은 교회. 우리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 교회 종소리. 지연 씨는 순백의 드레스 대신 연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였죠. 저는 지연 씨가 좋아하는 보라색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수진이는 하버드 MBA 과정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새아버지의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며,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6개월 만에 회사를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결혼식 날 수진이는 특별한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지연 씨가 늘 연주하던 드뷔시의 달빛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이야기로 편곡했어요. 슬픔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담은 드뷔시의 달빛. 결혼식장에 감동적인 피아노 선율이 가득합니다.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동안 복지관 어르신들이 준비하신 깜짝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의 로맨스를 지켜보셨던 분들의 축하 공연이었죠. 그리고 회사 직원들은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간 회사가 이룬 성과를 담은 영상이었죠. 직원들과 함께 이룬 성공, 수진이가 이끈 혁신, 그리고 우리 부부의 사랑이 담긴 다큐멘터리.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제주도 바닷가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봄이라는 이름의 카페. 지연 씨는 매일 저녁 피아노 연주를 하고,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원목 가구들로 카페를 채웠죠. 그리고 매년 봄마다 우리는 이 카페에서 특별한 장학금 수여식을 엽니다. 자식들이 욕심내던 그 돈으로 꿈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거죠. 수진이는 이제 회사 부사장이자 장학재단 이사로서 청년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57년을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에서 시작해 500억 기업을 일궈냈고 세 자녀를 명문대에 보냈죠. 하지만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으로 무너질 뻔했던 제 인생. 하지만 그 끔찍한 배신은 오히려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회사는 이제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 자식들이 욕심내던 재산은 장학금이 되어 꿈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곁에는 진정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지연과 딸 수진이,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과 사랑이란 걸.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군요. 제 인생의 두 번째 봄.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룬 가장 큰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새로운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들의 배신을 마주한 한 아버지의 통쾌한 복수와 새로운 인생 역전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일군 회사와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가구회사 회장님. 하지만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돈으로만 여기며 심지어 독살까지 계획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둘째 딸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사기를 치며, 막내 아들은 도박과 폭력으로 회사를 망가뜨렸죠. 배신감의 병까지 얻은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철저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해 자식들을 감옥에 보내고, 회사는 직원들과 함께 상장해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마음과 재산을 이용하고 배신한 자들.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통쾌한 응징과 새 출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는 말처럼 때로는 혈연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인생에 있어
늦은 때란 없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합니다. 57세의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과 성공. 우리 모두에게 제2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용서가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단호한 응징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자식들의 배신을 마주한 한 아버지의 통쾌한 복수와 새로운 인생 역전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마음과 재산을 이용하고 배신한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응징,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과 성공.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생의 재임학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